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랐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사실 디지털 자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백군종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원래 적대적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면서 비트코인을 달러화의 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라는 게 단어부터가 암호화폐, 화폐라고 불리우니까 미국 내에서 쓰이는 유일한 화폐인 이제 달러를 위협하는 체제, 뭐 위협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지위를 넘보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뭐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범죄의 온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위대한 기술이라는 거는 원래 나쁜 면으로 쓰이고 좋은 면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을 발명한 사람을 불이 뭐 나쁜 데 쓰인다고 지탄하지 않듯이, 그리고 바퀴를 발명한 사람을 바퀴가 나쁜 사람들이 모는 차에 쓰인다고 지탄하지 않듯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기술로서 받아들이면은 뭐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기 집권하면서 주변 참모들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쫙 구성을 했단 말이죠. 먹고 사니즘이란 말이 있어요. 먹고 사니즘을 걱정했던 미국 MZ 세대들의 그 민주당 표를 공화당으로 데려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게 바로 이제 젊은 참모들의 중용이었습니다. 젊은 참모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어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이제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원래 전통 민주당원이었으나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그리고 이번에 도지의 수장이 된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 다 이제 비트코인을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뭐 또 옹호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발언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발언들이 다 이 먹고 사니즘을 걱정해서 누구를 찍을까를 고민했던 MZ세대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친화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표가 된다는 걸 알았고, 주변 자기가 중용한 참모들도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잘했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무언가의 시가총액이 같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거래를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여러 역외 거래소들에서는요, USDT라고 불리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뭔가를 뭐 반대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USDT고, USDT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그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다 상장돼 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신기한 거는 국내 거래소에서 USDT 가격이 1,500원입니다. 근데 $1 환율은 지금 1,46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장 환율,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정해진다면 이미 $1 환율은 1,500원이 넘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가상자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나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1 환율은 지금 1,500원 바로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 시장이 그만큼 투명하거든요. 100% 리테일이고,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이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USDT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USDT가 계속해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USDT가 우리가 뭐 그냥 달러 투자하는 용도 아니면은 결제하는 용도 이런 거로 투자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살려고 사는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번만 사고 말 거 아니니까 계속 USDT에 놔두고 있다가 비트코인 사고 또 비트코인 팔면 USDT로 가지고 있고, USDT로 비트코인 또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USDT는 결국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인가도 받지 않았고 그냥 진짜 사기업입니다. 그것도 조세에 비처해 있는. 근데 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달러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하냐? 미국 국채를 사요. 미국채를 사는데 이 미국채의 수량이 자기네들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104% 정도로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은행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급준비율 제도가 깨져서 은행들이 만약에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지급준비율 안 된다. 뭐 연준 체제도 이제는 연준이 아니죠. 중앙은행 체제도 이제는 무너졌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거를 은행들이 못 하게 돼요. 미래에 만약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정확히 테더 같은 회사의 모델이 바로 그때 돼서 은행들이 취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비트코인 같은 거로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니지만 국채이긴 하지만 미국채 같은 거로 안전자산을 계속해서 모아나가면서 여기서 이자 받고 초과 담보를 유지하면서 이제 유통되는 화폐를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되게 미래 은행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테더가 계속해서 국채를 사서 미국채를 사서 지금 독일보다 멕시코보다도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준까지 거의 따라왔어요. 우리나라의 바로 밑에까지 추격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19위에 지금 랭크돼 있어요. 미국채 보유 기준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귀엽죠. 귀엽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 같은 뭐 일본은 반미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채 수요가 지금 전 세계 기타 정부들 사이에선 좀 많이 인기가 내려갔고 특히 반미 국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떤 테더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게 계속 많이 생겨나서 수요를 가져와 줄 수 있다면 미국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보전이 되는 거죠. 달러 가치는 어쨌든 뭐 석유 그 페트로달러로 유지가 되던 아니면은 막강한 국방비를 씀으로써 유지가 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국채가 잘 팔려야 됩니다. 미국 달러화의 정점에는 미국채란 그 신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테더의 굉장히 성공을 보고 특히 그 테더가 시가총액이 계속 느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2기가 시작돼서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디지털 자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심은 많지만 사실상 그거에 큰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하겠다고 한 공약이 벌써 리스트가 이만큼 있는데 그것만 해도 첨예한 문제들이 지금 다 산재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임기 첫날에 하겠다고 한 공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공약도 여러 개 했지만 그거는 결국 순위가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일단은 매스 디포테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 다 내보내겠다, 추방하겠다 했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장벽 지어야 되고 뭐 관세 높여가지고 반미 국가들, 중국 같은 국가들 벌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작될 텐데 이것만 해도 아마 민주당이 물론 지금 상하원 다 뺏기긴 했지만 반발이 엄청날 거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자산을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첨예한 문제, 이건 민주당이 더 공들이고 있었던 것들인데 다양성 문제 건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2번 공약이거든요. 임기 첫날 없애겠다. 트랜스젠더 우리나라에는 성별 2개밖에 없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여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다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민주당 반발 엄청날 겁니다. 세 번째, 환경. 그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새로운 재무장관이 또 333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세 번째가 미국의 석유 생산을 300만 배럴로 늘리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내 그 수압화석법이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석유 캐는 거, 셰일오일 캐는 거를 금지했단 말이죠. 굉장히 제한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확 풀어가지고 하루 생산량 300만 배럴로 바꿔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내 에너지 가격 50% 낮추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그러니까 1일차부터 이제 임기 중반까지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째각째각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지키려면 이제 공약 이행하고 하려면 뭐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데 디지털 자산 관련된 게 지금 미국 내에 정말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달러 가치가 심각하게 폭락해서 진짜 대체 자산이 필요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중요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현실적으로 AI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는 게 개설이 됐죠, 이번에. 신설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장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팔 마피아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상원과 하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시행안들을 잘 내놓냐에 따라서 상하원을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2025년에는 안 된다. 특히 법안들, 상원에 계류돼 있는 뭐 FIT 21 같은 암호화폐 업권법 법안들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하겠다고 했던 비트코인 관련된 공약들이 2025년에 속도감 내서 확 통과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20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뭐 언제 되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이 비트코인에 관심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지금 열심히 그 선거 유세 기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랐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트위터 같은 데다가 이제 말은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성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원래부터도 그렇지 않았지만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 세력, 뭐 정당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건데 일단 공급은 뭐 워낙에 투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논외로 하고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냐를 봐야죠. 근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 경제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 경제가 좋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드는 거는 강달러입니다. 현재 경기가 워낙에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결국 강달러가 가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스트롱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그리고 기준금리를 연준이 뭐 내리겠다고 한 만큼 많이 못 내리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에는 계속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던 뭐 안 하던 그런 거 상관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지속될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지난 2020년, 21년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천명해서 막 풀렸으니까 그냥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미래가 조금이라도 그려지면 돈이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 상황은 좋은데 그 선별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아직도 그 기준금리는 4%대에 있고 그리고 은행금리도 4% 위에 있고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 상황이 아니죠. 더 이상 약간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금융 지금 아직도 연준은 양적 축소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만 좋은 거기 때문에 경기만 좋은 거기 때문에 돈을 쓴다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제일 잘 나가는 거, 제일 센 거, 제일 스트롱한 거, 뭐 기업으로 치면은 순이익 영업이익 잘 나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거 이런 것들로만 계속 돈이 흘러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년 동안 2023년, 24년 둘 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함께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영업이익도 없고 순이익도 없다고 얘기할 거면은 그러면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주가 지수와 같이 올랐나 그동안. 주가 지수는 그래 AI가 이끌었어.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 워낙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뭐 알겠어. 그럼 비트코인은 왜 올라? 어쨌든 같이 올랐단 말이죠. 금도 같이 올랐고. 그래서 25년에도 같은 양상이에요. 주식시장도 여전히 그 제일 잘 나가는 갈놈갈 주식들로 쏠림 현상 계속될 거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경기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세 뭐 이런 거 우려 많지만 경제 관료들 그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 임명한 거 보면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스트롱한 미국 경기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잘 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